휴대폰이 한 번 울렸다. 밤 10시 14분. 알림에 그녀의 이름이 떴다. 영수 씨. 이번 주 형이 일주일 출장 가요. 손끝이 멈췄다. 숨이 얕아졌다. 대답을 지우고 또 지웠다. 잘 지내세요. 보낼까 말까.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 천장은 너무 하얗고 방 안 공기는 이상하게 뜨거웠다. 1분이 10분 같았다. 두 번째 알림. 내일 낮에 택배가 좀 와요. 혹시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어요? 짧은 한 줄. 그 한 줄이 심장을 두 번 때렸다. 나는 결국 한 글자를 보냈다. 네. 다음 날 오후. 하늘은 맑았지만 창틀엔 아직 진한 비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내 심장 소리는 엷은 금속에 울렸다.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손바닥이 젖었다. 띵동. 문이 열렸다. 그녀가 있었다. 머리를 묶지 않았다. 옅은 립 맨 얼굴. 눈가에 잠이 조금 덜 깬 그림자. 왔네요.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은 조심스럽고 또렷했다. 신발을 벗는 동안 그녀의 향기가 아주 천천히 가까워졌다. 비누와 커피와 어젯밤의 바람 냄새. 거실은 어제와 달랐다. 창문을 더 열어둔 탓인지 빛이 바닥까지 길게 흘렀다. 택배가 두 상자예요. 그녀가 가리켰다. 나는 상자를 들어 올렸고 허리 근육이 살짝 당겼다. 그녀의 시선이 그 움직임을 따라왔다. 아무 말 없었지만 말보다 분명한 온도가 있었다. 첫 번째 상자는 안방 옆 수납장. 두 번째 상자는 거실 장식장 아래. 나는 묵묵히 자리를 잡았다. 물 드실래요? 그녀가 물었다. 네, 감사합니다. 컵이 내 손에 닿았다. 유리의 차가움보다 먼저 그녀의 체온이 짧게 스쳤다. 그 스침이 손목에서 팔꿈치로 그리고 어깨 뒤쪽으로 번졌다. 등줄기가 아주 얇게 떨렸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연습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로의 연기가 어색하게 잘 맞았다. 낮인데도 덥네요. 그녀가 창문을 더 열었다. 얇은 커튼이 바람을 먹고 흔들렸다. 커튼 그림자가 피부에 닿듯 빛과 음영이 우리 사이를 건너갔다. 그 움직임이 마치 숨결 같았다. 식탁 위에 봉투 하나. 그녀가 봉투를 툭 건넸다. 지난번 고마웠어요. 별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됐어요. 받아요. 그날 이후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날 빗소리, 문턱의 온도,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나는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컵을 감싸주었다. 어제 메시지 보내고 지웠다가 또 보냈어요. 그녀의 엄지가 컵 가장자리를 천천히 돌았다. 유리와 손톱이 미세하게 스치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방 안을 둥글게 돌았다. 왜요? 내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무섭더라고요. 뭐가요? 다시 시작될까봐. 숨이 멈췄다. 같은 순간 숨이 깊어졌다. 가슴 안쪽이 아주 천천히 타올랐다. 오후의 빛이 각도를 바꿨다. 그녀의 옆선이 또렷해졌다. 쇄골 아래로 얇은 그림자 한 줄. 나는 시선을 떼려고 애썼다. 그러나 시선은 원을 그리며 돌아왔다. 머리카락, 귓불, 목선. 형은 언제 와요? 내가 물었다. 다음 주 금요일. 일주일. 충분히 긴, 너무나 위험한 시간. 그녀가 내 쪽을 보지 않고 말했다. 영수 씨. 네. 자꾸 생각나요. 그날 당신의 침묵. 그녀는 손도 입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둘 다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돌아왔다. 시선과 시선이 부딪혔다. 공기가 기척을 남기고 물러섰다. 우린 그날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녀가 낮게 말했다. 네. 근데 제 몸이 그 말을 못 믿더라고요.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내 호흡이 길어졌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조금 떨렸다. 오늘은 선까지 가볼까요? 그녀가 말했다. 선? 넘지 말자고 했던 그 선. 거기까지만. 나는 대답을 찾지 못했다. 침묵이 내 쪽에서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거리는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방 하나만큼 넓어졌다. 손과 손 사이에 공기가 있었다. 그 공기가 먼저 떨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이 내 소매에 닿았다. 옷감 위로 스치는 실처럼 가는 접촉. 천이 피부를 건너 마음을 건드렸다. 어깨 근육이 무의식에 반응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소매 끝을 정리하는 척 손끝을 한 번 더 스쳤다.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천천히. 여기까진 되죠? 그녀가 물었다. 네. 목소리가 갈라졌다. 부엌 타이머가 울렸다. 짧고 또렷한 알림음.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차 우려놨어요. 그녀가 차주전자 쪽으로 갔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그녀가 찻잔을 놓자 증기가 얇게 올라왔다. 복숭아와 허브의 향이 섞였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아래 우리의 무릎이 아주 멀지도 가깝지도 않게 있었다. 영수 씨. 그녀가 부르자 나는 컵을 내려놨다. 어제 꿈을 꿨어요. 어떤 비가 오는 꿈. 우린 창가에 있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게 이미 시작돼 있더라고요. 내 심장이 컵 가장자리에 부딪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나도 그러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 말이 많아졌다. 그러나 입 밖으로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 해가 조금 기울었다. 빛이 따뜻해졌다. 그녀의 얼굴도 따뜻해졌다. 안방 커튼 좀 달아줄래요? 그녀가 가볍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안방은 조용했다. 햇빛이 이불 위에서 얇게 쉬었다. 먼지들이 빗속에서 느리게 떠다녔다. 저쪽. 그녀가 가리킨 창틀. 나는 의자를 끌어다 올렸다. 커튼봉을 들고 손을 뻗자 셔츠가 어깨에서 팽팽해졌다. 근육의 선이 천 아래서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시선이 내 옆구리를 스쳤다. 나는 못 본 척했다. 보지 못한 척 더 느껴졌다. 커튼이 걸리고 그림자가 방 안에 내려앉았다. 빛이 반으로 접혔다. 내가 내려오려는 순간 그녀가 의자를 잡아주었다. 너무 가까웠다. 숨이 겹쳤다. 허공의 온도가 올랐다. 둘 다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선. 그녀가 아주 작게 말했다. 여기까지. 그녀의 손이 내 손등 위에서 잠깐 멈췄다. 맥이 서로의 피부에 닿았다. 박동이 같은 박자를 찾으려 했다. 나는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다. 그녀의 눈이 젖었다. 울음은 아니었고 갈증 같았다. 거실로 돌아오자 시간은 오후와 저녁의 경계에 걸려 있었다. 그 경계가 우리에게도 생겼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녀가 먼저 말했다. 네. 입술이 말랐다. 현관까지 걸어가는 동안 발소리가 카펫에 묻혔다. 문고리 앞에서 우리는 멈췄다. 영수 씨. 네. 다음은 내가 부르지 않을게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대신 당신이 부르면 한 번은 거절할게요. 나는 웃었다. 슬프고 이상한 웃음. 그럼 두 번째엔요? 그녀가 눈을 내렸다.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녀의 손끝이 마지막으로 내 손등을 스쳤다. 아주 얇게, 그러나 오래 남게. 문이 반쯤 열렸다가 그녀가 다시 닫았다. 잠깐만요. 숨이 멈췄다. 그녀가 가까워졌다. 우리 사이의 공기가 한 번 더 떨렸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오늘 선 지켜줘서.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바깥 공기가 들어왔다. 나는 복도로 나왔다.
문이 조용히 닫혔다. 문틈의 빛이 사라졌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었다. 볼은 달아올랐고 눈은 차분했다. 주머니 속 전화가 진동했다. 그녀의 이름. 나는 열어보지 않았다. 대신 손등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끝이 지나갔던 자리. 열이 남아 있었다. 미약하지만 분명한 온도. 그 온도가 집까지 따라왔다. 벽에 등을 기대자 심장이 뒤늦게 뛰었다. 긴장과 안도와 갈증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샤워기 물줄기가 어깨를 두드렸다. 물의 온도와 심장의 온도가 헷갈렸다. 나는 눈을 감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녀의 말이 오늘의 마지막 문장처럼 가슴에 눌어붙었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디까지일까? 물소리가 멎었다. 창밖에서 바람이 났다. 커튼이 아주 조금 들썩였다. 나는 알았다. 선은 지킬수록 더 선명해진다는 걸. 그리고 선은 선명할수록 더 위험해진다는 것도. 그날은 유난히 더웠다. 햇살이 벽에 번져 있었다. 커튼 틈새로 스며든 빛이 바닥을 따라 흘렀다. 영수는 가게 문을 닫고도 한참을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다시 켜졌다. 형수님 이름. 알림 하나. 내일 저녁에 커튼 줄 다시 달아야 할 것 같아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한 줄이 심장을 흔들었다. 손끝이 반사적으로 확인을 눌렀다. 답장은 쓰지 않았다. 대신 가슴이 답했다. 다음 날 그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고 있었다. 복도에는 조명이 하나 켜져 있었다. 띵동. 문이 열렸다. 그녀가 문가에 서 있었다. 흰 블라우스. 단추 2개가 풀려 있었다. 그 틈 사이로 여름 공기가 스며들었다. 왔네요. 네.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오늘은 커튼만 고치고 가요. 네, 그럴게요. 그의 대답이 작게 떨렸다. 거실엔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조용한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음. 모든 게 느리게 흘렀다. 그녀는 물을 내왔다. 덥죠? 네, 좀. 컵이 손에 닿았다. 유리보다 먼저 닿은 건 그녀의 체온이었다. 그 순간 공기마저 멈춘 듯 했다. 그녀의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샤워를 막 마친 듯 비누 향이 은은하게 번졌다. 혼자 하시기 힘들었을 텐데요. 그녀가 물었다. 괜찮아요. 익숙하니까요. 그는 커튼 봉을 들고 천천히 의자 위로 올라섰다. 손을 뻗자 팔 근육이 팽팽히 당겼다. 그녀가 바로 아래에서 의자를 잡고 있었다. 조심해요. 네. 시선이 마주쳤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대화를 하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부드럽게 펄럭였다. 그 한 장의 천 사이로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손등이 그의 무릎 옆을 스쳤다. 순간 그의 온몸이 반응했다. 피부가 먼저 알아챘다. 말보다 빠르게, 숨보다 깊게. 그녀의 손이 멈추지 않았다. 아주 천천히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다. 이 정도면 됐죠? 그녀의 목소리가 낮았다. 그는 천천히 내려다봤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손끝이, 숨결이 서로의 온도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가 한 걸음 물러섰다. 죄책감은 여전히 있어요. 저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있네요. 뭔데요? 그리움. 그녀가 웃었다. 그 웃음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갔다. 숨결이 섞였다. 그만해야 돼요. 알아요. 근데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녀의 손이 그의 가슴에 닿았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다. 아직 살아있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 위를 덮었다. 공기가 달아올랐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이 그의 심장으로 옮겨졌다.
숨이 길어졌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여기까지만. 그녀가 말했다. 그래요. 그의 목소리가 낮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 말, 지난번에도 들었죠. 이번엔 진심이에요. 거짓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당신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녀가 다가왔다. 그의 셔츠 자락이 그녀의 손끝에 닿았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게요. 그런데 왜? 선이 무너졌으니까요.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에 닿았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향해 움직였다. 둘 사이의 거리, 이젠 아무 의미가 없었다. 빛이 꺼졌다. 선풍기만 돌아갔다. 그 소리마저 느리게 들렸다. 서로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다. 시간이 멈췄다. 세상엔 숨소리만 남았다. 그녀가 아주 낮게 말했다. 네, 우린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다. 그녀가 눈을 감았다. 손끝이 그의 손을 찾았다. 둘의 손이 맞닿았다. 그 순간 모든 게 조용해졌다. 창밖에서 천둥이 울렸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속삭였다. 비 오네요. 또 비네요. 우린 항상 비와 함께네요. 그녀의 손이 그의 손을 떠났다. 이제 가요. 네. 비가 그칠 때까지만. 그럼 한참 걸릴 거예요. 괜찮아요. 그녀는 창가에 기대섰다. 그는 옆에 섰다. 두 사람의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했다. 그녀가 말했다. 선이 무너졌어요. 네.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창밖에 빗줄기가 더 굵어졌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이제는 도망치지 않았다. 밤이 되면 마음이 흔들렸다. 형의 출장은 아직 사흘이나 남았고 그녀의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오늘은 비가 안 오네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한 줄이 모든 결심을 무너뜨렸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답장은 단 한 글자였다. 그래요. 잠시 후 다시 알림이 떴다. 그래도 오실 거죠? 그 문장을 본 순간 이미 가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그녀가 서 있었다. 얇은 블라우스, 단추 2개가 풀려 있었다.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속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있었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그 말 속에는 기다림의 온기가 숨어 있었다. 거실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선풍기가 천천히 돌아가며 바람을 나눴다. 커튼 너머로 저녁빛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가 물을 내왔다. 컵을 건네는 손끝이 닿았다. 그 짧은 접촉이 전류처럼 퍼졌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넘겼다. 젖은 머리칼 사이로 비누 향이 남아 있었다. 빛이 그 향을 따라 흘렀다. 공기가 서서히 달아올랐다. 이상하죠. 당신이 없을 땐 괜찮은데 있으면 숨이 막혀요. 그 말이 공기 속에 흩어졌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단지 서로를 마주 보았다. 잔 위에 맺힌 김이 천천히 흘렀다. 그 김이 그녀의 얼굴을 가렸다. 눈빛만 남았다. 그 눈빛 안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이 숨어 있었다. 그날 왜 나를 그냥 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단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무서웠어요. 무서운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거리를 무너뜨렸다. 조용한 숨결이 방 안을 메웠다. 그녀의 손이 테이블 위를 미끄러졌다. 손끝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멈췄다. 공기가 떨렸다. 한 뼘 남짓의 거리. 그 안에 모든 게 있었다. 오늘은 아무 말 안 해도 되죠.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 사이엔 말보다 큰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빛이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선풍기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그 소리조차 조용히 들렸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그녀의 숨결이 흔들렸다. 그 진동이 공기를 타고 전해졌다. 이건 사랑일까요? 그녀의 말은 혼잣말 같았다. 그는 대답 대신 시선을 피했다. 그냥 그리움의 모양 같아요. 그리움이라. 그녀가 웃었다. 그럼 언젠가는 없어지겠네요. 그럴지도요. 그녀는 웃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다. 조명 아래서 눈물인지 빛인지 모를 흔적이 반짝였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그날까지는 그냥 이렇게 있을래요. 그 말은 부탁이자 다짐 같았다.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그 떨림이 공기까지 흔들었다. 빛이 더 낮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그림자가 그의 발끝까지 닿았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단지 그 그림자 위에 서 있었다. 내일은 형이 전화할 거예요. 그래요. 그럼 오늘은 마지막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기억하게 해주세요. 뭐요? 내가 이렇게 숨 쉬고 있었다는 거. 그녀는 창문을 닫았다.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방 안엔 숨소리만 남았다. 서로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말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이미 모든 게 전해지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그녀의 향기가 손끝에 남아 있었다. 물소리가 들려왔다. 샤워기 아래에서 그는 손등을 오래 바라봤다. 그녀가 건드렸던 그 자리. 그 온도는 식지 않았다.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한 번도 눈을 감지 못했다. 창밖의 하늘은 맑았지만 가슴 속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자꾸 되살아났다.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건 이별의 인사가 아니라 사랑의 잔향이었다. 밤이 다시 내렸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공기엔 여전히 젖은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녀의 집 앞 가로등 불빛이 흐릿했다. 그 빛 아래에 서서 그는 한참 동안 문을 바라봤다. 문을 열면 모든 게 다시 시작될 것 같았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아도 이미 시작돼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형수님. 이름 세 글자만 봐도 심장이 묘하게 눌렸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요. 그녀의 메시지가 짧게 떴다. 그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그 집 옆 벤치에 앉았다. 불빛 하나 없는 복도 끝, 그곳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닫지 않았다. 창틀에 팔을 얹고 바깥 어둠을 바라봤다. 그는 오늘도 오겠지. 그 말은 속삭임보다 조용했다. 커튼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녀는 머리를 넘기며 아직 따뜻한 손끝을 떠올렸다.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녀는 스스로의 말을 떠올렸다. 그리고 웃었다. 웃음 뒤엔 긴 한숨이 따라왔다. 다음 날 그녀는 장을 보러 나갔다. 늘 다니던 시장, 늘 마주치는 사람들. 모두가 평범했는데 그 평범함이 낯설었다. 과일을 고르던 손이 잠시 멈췄다. 귤의 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 향 속에서 그의 손이 떠올랐다. 가장 평범한 순간마다 그는 떠올랐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늘 가까이에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가게 문을 닫았다. 무언가를 팔기엔 손끝이 무거웠다. 커피 잔을 들고 혼잣말을 했다. 이제 끝내야지. 그 말이 공기 중에 부서졌다. 문득 형의 번호가 떠올랐다. 전화를 걸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묻어야 할까? 벨소리 대신 손끝이 멈췄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게 가장 나은 선택처럼 느껴졌다. 밤이 되자 그녀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은 하늘이 깨끗하네요. 그는 잠시 웃었다. 그리고 짧게 답했다. 비가 그친 뒤라서요. 그녀의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건 어쩌면
가장 길고 깊은 대화였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이 마치 그녀의 손끝처럼 느껴졌다. 며칠 후 형이 귀국했다. 공항 사진이 단체방에 올라왔다. 그녀가 웃고 있었다. 형의 팔에 기대어 있었다. 그 미소는 어딘가 달라 보였다. 그는 화면을 닫았다. 숨이 길게 흘러나왔다. 그녀의 웃음이 예뻤다. 그건 분명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진심 속에 자신이 설 자리는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비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늘 젖은 자리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냈던 메시지를 그는 아직 지우지 않았다. 오늘은 조용히 있고 싶어요. 그 한 문장이 그녀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다. 그리고 알았다. 그 조용함이란 말 속엔 이미 이별이 숨어 있었다는 걸. 밤이 되었다. 가게 불을 끄고 나오는 길, 하늘엔 별이 떠 있었다. 비가 오지 않아도 그녀의 얼굴이 하늘 위에 겹쳐졌다.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다. 형수님. 그 이름을 바라보다 천천히 삭제 버튼을 눌렀다. 손끝이 떨렸다. 화면이 꺼지자 세상이 잠시 어두워졌다. 그는 웃었다. 슬프지만 이상하게 편안한 웃음이었다.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도 누가 들어주는 말도 아니었다. 단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 같았다. 그녀는 그 시각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문 밖으로 바람이 흘렀다. 눈을 감자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리움의 모양 같아요. 그 말이 마음속에서 다시 울렸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입술로 아주 천천히 되뇌었다. 그리움의 모양. 그리고 그 말 사이로 작은 미소가 흘렀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아픔이 아니라 이해였다. 세상은 여전히 평온했다. 누구도 몰랐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계절이 지나갔는지. 비가 오지 않아도 둘의 마음에는 아직 빗소리가 남아 있었다. 그건 미련이 아니었다. 사랑의 끝에서 남은 가장 조용한 온도였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그리고 또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계절은 변했지만 그녀의 향기는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같은 곳에서 가게를 운영했다. 낡은 간판, 매일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먼지. 시간은 느리게 흐르지만 그 속에서 마음만큼은 멈춰 있었다. 어느 날 그녀의 남편, 즉 그의 형이 가게에 들렀다. 영수야, 내가 추천해준 자재로 새로 공사하려고 한다. 밝은 미소,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평온한 얼굴. 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형님, 언제든지요.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그때 형의 차 유리 너머로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흰 블라우스, 검은 치마. 그때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그녀는 그를 보았다. 단 한순간이었다. 그 짧은 눈빛 안에 수많은 말이 오갔다. 잘 지냈어요. 이제 괜찮아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게 전해졌다. 그날 밤 그는 혼자 가게 불을 껐다. 문을 닫고 나오는 길, 형의 차가 떠난 방향을 바라봤다. 그곳엔 이미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도 빛도 바람도. 하지만 마음 한가운데엔 아직 그녀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걸음을 멈췄다. 가로등 불빛 아래 바닥에 길게 늘어진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봤다. 그 그림자 끝에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듯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입술을 떠나자마자 눈가가 붉어졌다. 며칠 후 그녀에게서 한 통의 우편이 도착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글씨를 보는 순간 알 수 있었다. 그녀였다. 봉투를 뜯자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영수 씨, 우리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덕분에 다시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의 끝이었을까요? 이제 그 답은 모르겠어요. 다만 그날의 당신 눈빛은 아직 제 안에 남아 있어요. 그리움이 아니라 고마움으로요. 그는 한참 동안 편지를 바라봤다.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눈앞이 흐려져 글씨가 번졌다. 편지를 접어 서랍 속에 넣으며 그는 아주 작게 웃었다. 그래요. 고마워요. 시간이 더 흘렀다. 가게 문 앞에 붙은 낡은 시계가 3번 울렸다. 그는 잠시 일을 멈추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귤향이 났다. 그녀가 좋아하던 그 향기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닿는 것 같았다. 그녀 역시 그날 이후 어디에도 편지를 더 보내지 않았다. 남편 옆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았다. 하지만 매일 저녁 창문을 닫기 전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면 그 안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찾았다. 그건 늘 같은 얼굴이었다. 잠깐의 침묵 후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요. 그 말에 스스로도 미소가 났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엔 언제나 그 사람의 이름이 숨겨져 있었다. 몇 해 후 그는 가게를 정리했다. 모든 걸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불을 껐다. 텅 빈 가게 안 빛이 하나둘 사라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여전히 그녀의 편지가 있었다. 그는 편지를 꺼내 가볍게 접었다. 그리고 불빛 아래서 마지막으로 읽었다. 그리움이 아니라 고마움으로요. 그는 웃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불빛이 천천히 꺼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 첫눈이 내렸다. 그는 잠시 멈춰 눈을 올려다봤다. 하얀 눈송이가 어깨에 닿았다. 그녀의 손길 같았다. 차갑지만 따뜻했다. 그는 그 순간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 이야기 여기서 멈출게요. 그 대신 평생 기억할게요. 눈이 내리는 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자국마다 과거가 묻어나왔다. 그 발자국 위로 눈이 차곡차곡 쌓였다. 모든 흔적이 사라지듯이.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녀의 이름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건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단지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기억의 온도였다.